지성교정론의 본문은 제가 낭독합니다. 제가 본문을 간략히 요약해드립니다. 나는 각 줄을 읽는다. 발음이 시원찮아도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91. 마지막으로 이 방법의 입으로 옮겨가기 위해 나는 우선 이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을 밝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그 목적은 뚜렷하고 명확한 관념들, 즉 신체의 우연한 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지서에 의해서 생기는 관념들을 갖는 것이다. 또한 모든 관념들을 하나로 환원시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가능한 한 자연의 형상성을 전체에 대해서도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념적으로 재현할 수 있도록 관념들을 연결하고 정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방법의 2부는 명석판명한 관념을 형성하려는 것은 신체의 수동적 표상이 아니라 오직 지성에 의해서 자연의 원리를 통일적으로 재현하려는 목적에 있다. 29점. 이 부부의 주요 규칙은 제1부로부터 나오듯이 우리 안의 순수 지성에서 발견되는 모든 관념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 이 구별은 각각의 특성들, 즉 상상력과 지성의 특성들로부터 이끌어내져야 할 것이다. 각주 29에서는 관념의 검토가 상상력과 지성의 특성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려준다. 92. 처음 일에 관하여 말하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사물이 전적으로 그것의 본질에 의해서든 또는 그것에 가장 가까운 원인에 의해서든 파악될 필요가 있다. 만일 사물이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다면 또는 흔히 말하듯이 자기 원인이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것의 본질에 의해서만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기 위해 원인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그것에 가장 가까운 원인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결과를 인식하는 것은 원인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인식을 얻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결과물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기 원인이라면 그 자체의 본질을 분석해야 하고 타의 원인이라면 그와 가장 가까운 원인을 통해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30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동시에 제1원인 또는 신에 대해 더욱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서는 자연에 대해 아무것도 정당하게 또는 타당하게 이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에 주의하라. 각주 30은 이러한 원인의 분석이 제1원인인 신의 본질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93. 그러므로 우리는 사물의 탐구에 종사하는 한 결코 추상적 개념으로부터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서는 안 되며 단지 지성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을 실제하는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최선의 결론은 어떤 특수한 긍정적 본질로부터 또는 참되고 정당한 정의로부터 이끌어내져야 한다. 왜냐하면 단지 일반적 공리로부터는 지성이 개체로 강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는 또 공리들이 무한한 범위에 걸쳐 있어서 지성이 다른 것에 우선하여 어떤 개체를 고찰하도록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물의 탐구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추상적 개념에서 결론이 나와서는 안 되며 지성 속에만 있는 것을 실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일반적 공리라는 것은 대중들에게 알려진 통설을 의미하는 듯하다. 94. 그러므로 올바른 발견의 길은 어떤 주어진 정의로부터 사상들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사물을 더 잘 정의할 수 있도록 더욱 성공적이고도 용이하게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방법의 제2부의 요점은 전적으로 좋은 정의의 조건들을 인식하는 것과 좋은 정의를 발견하는 방법의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첫째, 나는 정의의 조건들을 다룰 것이다. 수학적 정의로부터 공식과 정리들이 나오듯이 사물에 대한 탐구도 그 정의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95. 정의가 완전하다고 일컬어지기 위해서는 사물의 가장 깊은 본질을 나타내야만 하며 그것 대신에 어떤 특성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나는 다른 사람의 오류를 들추어내려는 것처럼 보이는 예들을 생략하고 단지 어떻게 정의되든 마찬가지인 추상적 사물을 예로 들겠다. 예를 들면 원이 그러한 것인데 만일 원이 중심부터 원주까지 그어진 직선들이 길이가 같은 도형으로 정의된다면 이러한 정의는 원의 본질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단지 그것의 특성 중에 하나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도형들이나 그 밖의 이성적 존재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자연적 및 실제적 존재들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물의 특성들은 그것의 본질이 인식되지 않는 한 이해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본질을 간과한다면 우리는 자연의 연결을 재현해야 할 지성의 연결을 필연적으로 전도하고 우리의 목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정의는 본질을 제시하는 것이야 하지 성질을 다루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삼각형의 정의는 삼각형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세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는 것은 삼각형이 지니는 성질인 것이다. 정의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엇이 아니다라는 부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이해되면서도 언어의 특성 때문에 89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96. 이러한 결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정의에 있어서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만일 창조된 사물이라면 정의는 우리가 말했듯이 가장 가까운 원인들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원은 이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야 한다. 그것은 한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이 움직이는 어떤 선분에 의해 그려지는 도형이다. 이 정의는 가장 가까운 원인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다. 2. 사물의 개념 또는 정의는 다른 사물들과 관련짓지 않고 그것만을 고려하여 그 사물의 모든 특징들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앞에서 말한 원의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중심에서 원주까지 그어진 모든 선분들의 길이가 같음을 명확하게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원의 정의는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로서 타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자기 원인이다. 따라서 원의 본질 자체로부터 정의를 세운 것이다. 2. 이와 같이 사물의 개념이나 정의도 자기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로 특징들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정의의 필연적인 요건임은 주의 깊은 사람에게는 그 자체로 명백하므로 그것을 애써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한 이러한 제2의 요건에 의해 모든 정의는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는 것 같다. 나는 지성적인 긍정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긍정적으로 이해되면서도 언어의 결핍 때문에 어쩌면 때때로 부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언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의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엇이 아니다라는 부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이해되면서도 언어의 특성 때문에 89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97. 창조되지 않은 사물의 정의를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그것은 모든 원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 즉 사물은 자체의 설명을 위해 자체의 본질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 2. 그 사물의 정의가 내려진 이상 그것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문이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그 정의는 정신에 관한 한 형용사도 될 수 있는 명사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은 어떤 추상적 개념을 통해서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4. 마지막으로 이것에 주의하는 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지만 그것의 정의로부터 그것의 모든 특성들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모든 것은 이것들에 주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명백한 사실이다. 1. 원의 경우에서와 같이 자기 원인으로 존재하는 사물은 그것의 본질을 통해서만 정의가 세워진다. 2. 정의가 존재한다면 그 사물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3. 정의에 형용사가 사용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형용사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고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4. 정의는 그 사물의 모든 특성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98. 나는 또한 어떤 특수한 긍정적 본질로부터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말했다. 왜냐하면 관념은 특수할수록 더욱 뚜렷하고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특수성의 인식을 위해 힘써야 한다. 사물이 구별되는 것은 공통성이나 추상성이 아니라 구체성과 특수성에 있다.
따라서 사물의 특수성을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99. 참된 질서에 관하여 말하자면 모든 우리의 지각들을 통합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이성이 요구하는 바.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사물들의 원인이며 그것의 상념적 본질이 모든 우리의 관념들이기도 한 어떤 실제가 존재하는지 어떤지 동시에 그것이 어떤 종류의 실제인지 탐구해야 한다. 우리의 참된 관념을 구성하기 위해서 모든 사물의 원인이며 그 상념적 본질을 우리의 관념이 되게 하는 실제를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 실제를 실체로 부르고 있으며 신, 즉 자연이라고 말한다. 그때의 우리의 정신은 우리가 말했듯이 가장 완벽하게 자연을 재현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은 자연의 본질, 질서 및 통일성을 상념적으로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우리의 관념들을 항상 자연적 사물들로부터, 즉 실제적 존재들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가능한 한 원인들의 연쇄에 따라 하나의 실제적 존재로부터 다른 실제적 존재로 나아가야 하며 결코 추상적 개념들이나 일반적 개념들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실제적인 어떤 것을 추론하거나 실제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그것들을 추론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지성의 참된 진행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제의 탐구에 있어서 추상성으로부터 실제를 도출하려거나 실제로부터 추상적 결론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여기서 원인들의 연쇄 및 실제적 존재들의 연쇄로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개별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의 연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그것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을 뿐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사물 속에도 무한히 많은 상태들이 있어서 각각의 상태가 그것의 존재 또는 부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존재는 그것들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그것들의 존재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원인들의 연쇄나 실제들의 연쇄로서 파악하는 방법에 있어서 진화론자들이 연구하는 방식처럼 동물 또는 사물의 연쇄로서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수한 개별 실제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물 안에도 무한히 많은 상태들이 있고 또 그 사물의 존재가 그러한 상태와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맨 마지막 문장에서 그것들의 존재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의 존재란 사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의 무한한 상태들을 가리킨다. 101.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의 연쇄를 이해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개별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의 본질은 그것들의 연쇄 및 존재의 순서로부터 이끌어내질 수 없으며 그것은 우리의 외부적 특징, 관계 또는 기껏해야 상태 등 사물의 가장 깊은 본질과 동떨어진 것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본질은 오직 확고하고 영원한 사물들로부터 동시에 이 사물들의 속에 이것들의 참된 법전처럼 새겨져 있는 법전으로부터만 탐구될 수 있다. 진실로 이러한 개별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은 아주 밀접하게 또한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확고한 사물들에 의존하므로 후자가 없으면 전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생각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고하고 영원한 사물들은 비록 개별적일지라도 그것들의 편재와 극히 광범위한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편 개념 혹은 개별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의 정의의 류와 같으며 또한 모든 사물들의 가장 가까운 원인들이다. 개별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의 성질을 조사 연구함으로써 그것들의 본질이나 연쇄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연구는 본질과 동떨어진 외부적 특징이나 관계 또는 상태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고하고 영원한 사물들의 본질들을 탐구함으로써 보편적 개념과 모든 사물들의 밀접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102. 그러나 이와 같다고 해도 우리가 이러한 개별적 사물들의 인식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들 모두를 동시에 파악하는 것은 인간 지성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다른 것에 앞서 이해되는 순서는 우리가 말했듯이 그것들의 존재의 연쇄로부터 탐구되어서는 안 되며 영원한 사물들로부터 탐구되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영원한 사물들은 본래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사물들과 그것의 법칙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보조역들 외에 다른 보조역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것들을 다룰 곳이 아니고 그것들을 다루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사물들과 그것들의 절대 확실한 법칙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얻고 우리의 본성의 감각을 알게 되기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개별적 사물들의 인식에 이르는 것은 인간 지성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것들의 존재의 연쇄나 영원한 사물들의 탐구로부터 이끌어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영원한 사물들은 본래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원한 사물들의 본질과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는 보조역들 외에 다른 보조역들이 필요하다. 103. 우리가 개별적 사물들에 대한 인식을 위해 준비하기 전에 그러한 보조역들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터인데 그것들 전부는 우리의 감각을 사용하는 방법과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사물을 정확히 알기에 충분할 실험들을 일정한 법칙과 질서에 따라 행하는 방법을 알도록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에 따라 우리는 마침내 그 사물이 영원한 사물들의 어떤 법칙에 따라 발생했는지 추론할 수 있고 또한 그 사물의 가장 깊은 본성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적당한 곳에서 밝힐 것이다. 이러한 보조역들은 우리의 감각을 사용하는 방법과 일정한 법칙과 질서에 따라 실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어 영원한 사물의 발생 법칙과 그 본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서 영원한 사물들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하며 또한 앞에서 제시한 조건들에 따라 그것들의 정의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을 다루려고 한다. 104.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말했던 것을 상기해야만 한다. 즉, 정신이 어떤 사상에 대해 그것을 숙고하고 그것으로부터 정당하게 도출되는 것들을 적당한 질서에 따라 나열하기 위해 주의하는 경우 만일 그것이 허위라면 정신은 그것의 허위성을 밝혀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 참이라면 정신은 어떠한 중단도 없이 그것으로부터 진리들을 순조롭게 도출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상은 다른 어떤 기초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사상이 허위성과 참됨을 구별할 것이며 참인 경우에 한해서 순조롭게 진리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빼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모든 것 중에서 제1의 사물을 탐구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사상을 그것에 인도하는 어떤 기초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다음으로 방법은 반성적 인식 자체이므로 우리의 사상을 인도해야 하는 이 기초는 진리의 형상을 구성하는 것의 인식과 지성과 그것의 특성들 및 능력들의 인식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이것을 획득하게 되면 우리의 사상이 도출될 수 있는 기초를 갖게 될 것이며 또한 지성이 자신의 능력만큼 영원한 사물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물의 제1의 요소를 탐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거기에 필요한 기초를 파악해야 하고 다음에 반성적 인식이 필요하다. 106. 그러나 제1부에서 밝혔듯이 참된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 사유의 본성에 속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지성의 힘과 능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탐구해야 한다. 우리의 방법의 주요 부분은 필연적으로 내가 여기 방법의 제2부에서 말한 것에 의해 사유 및 지성의 정의 자체로부터 이끌어내야 한다. 생각의 본질은 정확한 이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생각하는 힘에 대한 탐구로부터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은 사유 및 지성의 정의 자체로부터 도출되어져야 한다. 107.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정의를 발견하기 위한 아무런 규칙도 갖지 못했고 우리는 그러한 규칙을 지성의 본성 또는 정의와 그것이 능력이 인식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으므로 지성의 정의가 그 자체로 명확해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자체로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지성의 특성들은 우리가 지성에 의해 가지고 있는 온갖 것들과 같이 그것들의 본성이 인식되지 않으면 뚜렷하고 명확하게 지각될 수 없으므로 만일 우리가 뚜렷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지성의 특성들에 주의한다면 지성의 정의는 자연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지성의 여러 특성들을 열거하고 고찰하며 우리의 본유적인 도구들을 논하고자 한다. 스피노자는 마치 원의 정의가 존재하듯이 모든 사물도 정의가 세워져 있다고 보고 그 정의를 발견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발견해내는 규칙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러한 규칙은 지성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므로 지성이 지니는 특성들로부터 그러한 본성, 곧 지성의 정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이제 지성의 특성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스피노자의 탐구 방식은 기하학적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된다. 108. 내가 주로 주의했고 또한 명확히 이해한 지성의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1. 지성은 확실성을 포함한다. 즉 지성은 사물이 지성 안에 상념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형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2. 지성은 어떤 사물을 절대적으로 지각하거나 또는 어떤 관념을 절대적으로 형성한다. 3. 지성이 절대적으로 형성하는 관념은 무한성을 표현한다. 그러나 한정된 관념은 다른 관념으로부터 형성된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원인을 통해 양의 관념을 지각한다면 그때에 그것은 양의 관념을 통해 그 관념을 한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그것이 어떤 평면의 운동으로부터 입체가 점의 운동으로부터 선이 생기는 것을 지각할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각들은 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단지 그것을 한정하는 데에만 쓸모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자면 운동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운동은 양이 지각되지 않으면 지각되지 않는다는 것에 의해 명백하며 또 우리는 선을 형성하기 위한 운동을 무한히 계속할 수 있지만 만일 우리가 무한한 양의 개념을 갖지 못했다면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도 역시 명백하다. 4. 지성은 부정적인 관념보다 먼저 적극적인 관념을 형성한다. 5. 지성은 사물을 지속 아래서보다는 어떤 영혼의 상 아래에서 또한 무한한 수에 있어서 지각한다. 혹은 오히려 사물을 지각함에 있어서 그것은 수나 지속에 주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사물을 상상할 때에는 일정한 수, 일정한 지속 및 양 아래에서 사물을 지각한다. 6. 우리가 뚜렷하고 명확하게 형성하는 관념은 우리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만나오는 듯이 생각되며 절대적으로 우리의 능력에만 의거하는 것 같다. 그러나 혼란한 관념에서는 정반대이다. 그것은 종종 우리의 뜻에 어긋나게 형성된다. 7. 지성이 다른 관념으로부터 형성한 사물의 관념을 정신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원형의 평면을 한정하기 위해 그것은 끈에 부착된 연필이 두 개의 중심 둘레를 움직인다고 허구하거나 또는 어떤 주어진 직선에 대해 항상 동일한 일정한 관계를 갖는 무한히 많은 점들을 생각하거나 혹은 경사면의 각이 원뿔의 꼭지각보다 큰 어떤 기울어진 평면에 의해 잘린 원뿔을 생각하는 등 무수한 방식으로 한정한다. 8. 관념은 대상에 보다 많은 완전성을 표현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완전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예배당을 설계한 건축가보다 웅장한 신전을 설계한 건축가에 대해서 보다 더 감탄하기 때문이다. 지성의 특성 8가지는 1. 확실성 2. 절대성 3. 무한성 4. 긍정적 관념 5. 무한수와 영원성 6. 명석판명한 관념 7. 한정성 8. 완전성이다. 109. 나는 사유에 관련되어 있는 그 밖의 것들, 이를테면 사랑, 기쁨 등에는 마음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현재의 목적과 관련이 없고 지성이 지각되지 않으면 파악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만일 지각이 전적으로 제거되면 이 모든 것들도 제거된다. 사랑과 기쁨 등의 감정에 관해서는 그것이 지성에 종속되므로 현재 탐구의 분야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한다. 110. 허위의 관념 및 허구의 관념은 허위 또는 허구라고 불릴 만한 적극적인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우리의 인식의 결함에 의해서만 허위 또는 허구로 고찰된다. 그러므로 허위의 관념 및 허구의 관념, 허위적이고 허구인 한에 있어서 사유의 본질에 관하여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방금 검토한 적극적인 특성들에서 탐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러한 특성들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또는 그것이 주어지면 이것들도 필연적으로 주어지고 그것이 제거되면 이것들도 제거되는 공통의 어떤 것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허위 및 허구의 관념은 적극적인 오류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단지 그것은 우리의 인식의 결핍 또는 단편적 이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허위 및 허구관념으로서 사유의 본질에 관해서 배울 것은 없으나 오히려 그것이 가지는 적극적 특성들로부터 사물의 본질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